자, 오늘은 건축법. 여러분들 요약집은 159페이지, 그림국법은 208페이지. 무엇부터 본다? 공개공지. 공개공지가 뭐죠? 한자로 쓰면 공개. 사람들한테 개방돼 있다. 공개죠? 그 빈 땅, 공개공지. 사람들에게 개방된 빈 땅을 뭐라 부른다?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두 가지 있어요. 공개공지, 공개공간. 합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개공지 등. 그건 공개공간도 합친 단어입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걸까? 자, 여기 봤더니 제목 써 있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두 가지야. 규모가 큰 일정한 건축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 거기에 규모가 큰 일정한 건축물. 이것들을 건축하려면 거기다 뭐 설치하라? 소규모 휴식 공간을 그 대지 안에다 설치하라. 건물 짓고자 하는 대지에다가 이런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만드는 것. 이런 걸 뭐라 부른다? 공개공지. 이 공간을 공개공지라 합니다. 자, 어느 지역일까? 이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어디죠? 한마디로 말하면 개발된 지역이죠. 그죠? 개발됐으니까 사람들이 많죠. 그 개발된 지역 어디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우리가 주상공 하면 개발된 지역. 나머지 녹간 농자 보존하는 지역. 이렇게 배우셨죠. 그러다 보니까 주상공인데 조심할 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중에서 무슨 지역?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만. 그럼 무슨 지역은 설치 대상이 아니다? 전용주거지역은 공개공지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 전용주거지역에는 요 밑에 있는 이런 건축물들이 있죠? 그거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큰 건축물, 이런 건축물 안 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짓지 않는 지역이니까 굳이 전용주거지역은 이런 걸 짓지 않는 지역이니까 거기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고. 자, 두 번째, 모든 상업지역. 그럼 상업지역 하면 몇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중, 일, 유, 근. 이렇게 뭐라 그랬죠?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유통상업적, 근린상업적. 네 군데가 다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다. 이 말이고. 다음, 세 번째, 공업지역 중에서는 무슨 공업지역만? 중공업지역만. 그럼 어디는 설치하지 않는다?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 공업지역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 주거지역 중에는 일반 주거지역에는 설치해요. 근데 공업지역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은 설치 대상이 아니고 준공업지역만 설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기억하고 네 번째 걸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는 다 공개공지 확보할까?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있는 지역이 어디죠? 일반 상업지역. 여기 일반 상업지역이야. 근데 일반 상업지역이 이 건물 공개공지 확보돼 있어, 안 돼 있어? 밖에 소규모 휴식 공간 있어요? 없어요. 그냥 차만 몇 대 세워놨지 휴식 공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다 공개공지 확보할까? 아니고 그 안에서 일정한 건축물들만, 그 중에 이런 확보 대상 건축물, 일정한 건축물만 공개공지로 확보한다. 이 말이고. 어떤 건축물일까? 용도로 쓰는 게 무슨 시설? 운수시설. 운수시설이 뭐죠? 터미널 같은 거, 버스터미널. 그런데 숙박시설, 호텔 같은 거, 업무시설, 오피스텔 같은 거, 판매시설, 그다음에 소매시장, 도매시장 이런데. 다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가봐라. 뭐가 없다? 공개공지 없다. 왜 없죠? 여기 가보면 한마디로 무슨 시장이에요? 이게 돛대기 시장이에요. 예, 가보시면 돛대기 시장이에요. 가보신 적 없을 거예요. 여기서는 좀 너무 오라가지고. 거의 반대쪽이니까. 그런데 거기 가보면 이래요. 현장이. 엄청나게 북적북적합니다. 그럼 이 북적북적한 이 지역 안에다 여기다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 만들어 놔봤자 휴식 공간이 될 수가 없어. 사람들 그냥 다 거기 집 밟고 돌아다니고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개공지 없다. 요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 2번 났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 문제는 어디 있는 게 많이 난다 그랬죠? 괄호 속에 있는 거. 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도 내야 돼? 괄호 속에 있는 거 이제 낼 게 없으니까. 그래서 괄호 속에 있는 게 최근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출제 경향이다. 또는 예외. 다만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다만하고 단서조항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그러면 외우는 방법은 운수, 숙박,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기사님이 뭔답니까? 판문종이라는 종을 몇 번 울린다? 5,000번 울린다. 이렇게 하면 돼. 운수, 숙박,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기사님이 판문종이라는 종을 몇 번 울린다고? 하루에 빵빵빵빵빵 해서 5,000번씩 울린대. 참, 그 도로 되게 시끄럽겠다. 하여튼 이렇게 암기하시 바랍니다. 여기 다중용시설은 안 해도 돼. 요 1번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아까 위에서는 1, 2, 3번. 요거요. 여기서는 1번만 기억하고. 자, 그 밑에 공개공지 등은 무슨 구조를 한다? 필비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것도 기억하세요. 몇 번 시험 문제 났었으니까. 이거죠. 필로티 구조가 뭐라 그랬죠? 기둥으로 이렇게 만든 거. 1층을 기둥 구조로 만든 걸 무슨 구조로 한다? 필로티 구조. 그럼 필로티 구조를 하게 되면 밑에 공간 나왔나? 요 밑에 공간 나오죠? 여기다가 뭐 설치한다? 거기다가 공개공지를 요 밑에다 설치하는 것. 이걸 필로티 구조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얼마나 확보할까? 확보하는 면적.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뭐로 정한다? 건축조를 정합니다. 지금 세종시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게 있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무슨 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그죠? 업무시설을 짓고 있는데 그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야. 커? 그러니까 뭐 설치해야 돼? 공개공지 확보해야 됩니다. 얼마나 설치할까?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니까 10% 이하죠? 그럼 100분의 10을 할지 8을 할지 5를 할지 그건 뭐로 정한다? 조례. 따라서 세종시 조례에서 어떤 때는 5%, 어떤 때는 8%, 어떤 때는 10% 이게 세수로 나눠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조례를 찾아보시면 10% 이하에서 몇 프로 정할지 조례를 확인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건 대지 면적의 10% 이하야. 건축 면적의 10% 이하 이러면 틀려버립니다. 요거 대지 면적이라는 말도 조심해서 기억할 것. 자, 그러면 공개공지를 확보했다는 얘기는 무슨 짓을 했어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만들어놨죠? 무슨 짓 한 거야? 이쁜 짓 한 거죠. 이쁜 짓 한 거죠. 그 이쁜 짓 했으니까 뭐 시켜주겠다? 완화시켜주겠대. 자, 잠깐 들어가기 전에 요게 뭐지, 요거?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뭐 같아요? 솥대? 뭐 솥대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뭐죠? 미술작품. 뭐라고? 미술작품. 아니, 조형물이라고 하지 마. 우리 법에서 시험 문제와 관련된 건 미술작품이야. 그러니까 미술작품을 설치하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정한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 앞에다 뭐 설치할 거?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미술작품이라는 거 이렇게 설치했다는 거. 내가 볼 때는 그냥 솥대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쇳덩어리 갖다 놨는데 제가 볼 때는 15가락 좀 딱 맞을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저게 1억 5천만 원. 뭐 이렇게 가요. 예, 미술작품이라고. 얘 작품이라고 그랬대. 내 눈에는 뭐로 보이는데? 고철덩어리로 보이는데.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비싸게 설치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미술작품이야. 그런데도 미술작품이야. 근데 그거 왜 설치했을까? 법에서 의무화시켜놨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 뒤에 가서 이거 좀 이따 나올 거야. 그래서 관련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완화하는 거 뭘 완화해 줄까? 건폐율도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도 완화할 수 있고 높이 제한 세 가지를 완화할 수 있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완화할지는 무엇을 얼마나 완화할지는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대통령령이 뭘 찾아봤어? 시행령. 했더니 시행령에서는 뭐만 하는데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얼마까지? 그 1.2배 이하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건폐율은 완화하는 게 없어. 법률로는 건폐율도 완화할 수 있다 해놓고 시행령에 가보니까 건폐율을 완화하지 않겠대. 그럼 뭐만 완화하는데?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얼마까지 완화하는데? 최대 1.2배. 그럼 1.2배라는 건 20%를 더 완화시킨다 이 소리야. 1.2를 곱하면 20%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도 20%, 높이 제한도 20% 더 완화시킬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2배를 완화할지 1.1배를 완화할지 이거는 뭐로 정한다? 건축 조례를 정하라고 했을까? 저 자세한 건 마지막 조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최대가 1.2배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공개공지에서는 무슨 제한을 받는다? 해유제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함부로 활용한 다른 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공간을 했죠? 그럼 휴식공간을 써야지. 다른 짓 하지 말래. 거기다 무슨 짓을 해?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자, 제일 많은 게 어디냐니까? 백화점. 예, 백화점 무슨 시설이죠? 판매시설. 백화점 판매시설이야. 그럼 판매시설이니까 규모가 크면 5,000제곱미터 이상 되면 공개공지 확보해야 되죠? 보통은 백화점 어디 있어? 상업지역 같은 데 설치돼. 그럼 상업지역에 백화점 판매시설이고 5,000제곱미터 이상 돼. 그럼 백화점은 웬만하면 다 공개공지 확보합니다. 그럼 설치해놓고 거기다 무슨 짓을 하고 있더냐? 세일, 떨이, 뭐 판매, 뭐 그 짓 하고 앉아있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영업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야. 등등 몇 가지는 하지 못했는데 읽어보면 좀 상식적인 얘기들이야. 대본이 참고적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공개공지라고 하자.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오죠? 건축선. 그럼 건축선이라는 건 저 맨 위에 써있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라는 뜻이 건축선.
건축물을 건축하는 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도로예요. 여기까지. 여기가 다 이 도로 너비입니다. 그럼 건축물은 어디까지 지을 수 있다냐? 이 도로하고 대지가 접하는 거, 도로하고 대지가 접하는 거, 이게 파란 선이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이죠? 이게 바짝 붙여서 건물이 이렇게 질 수 있다. 그래서 도로부터 바짝 붙여서 건물 질 수 있다. 이때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요 선에까지 지을 수 있다. 선에 맞춰서 지으라가 아니라 저 선 있는 데까지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뒤로 더 물러서 짓는 건 건축주 맘이야. 지금 뭐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건 지 맘이고 법적으로는 최대 요 선 있는 데까지 지을 수 있다. 요 선을 뭐라 부른다? 건축선. 원칙은 어디다?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저기 파란 선이 건축선이에요. 근데 뭐도 있다? 예외가 있어. 어떤 예외가 있을까? 아니래. 자, 여기서는 지금 이게 도로예요. 여기까지만 도로야 지금. 여기까지만 도로 너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죠? 이쪽은 대지야. 원래는 이 사람 땅이야. 이 땅 주인 거야. 그런데 도로로부터 다시 일정 거리를 뒤로 다 후퇴하래.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를 후퇴해서 이 빨간 선을 뭐라 보자? 이걸 건축선을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선을 건축선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게 건축선이야. 이건 근데 여기는 여기가 아니고 대지 안으로 더 후퇴하래. 그래서 요 뒤로만 건물지래. 그때 요까지만 건물질 수 있댔으니까 요 빨간 선이 무슨 된다? 건축선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 원래는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이 건축선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후퇴해가지고 뒤로 물러나가지고 요 빨간 선을 건축선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경우가 무엇이더냐라는 게 이렇게 일단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소유너비 미달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개념 정리인데 이건 시험 문제 사실 잘 안 나요. 아마 10년에 한 번꼴밖에 안 나. 근데 개념 정리만 간단하게 할게요. 자, 소유너비라는 게 무슨 말일까? 소유너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한 너비입니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한 너비, 소유너비. 자, 그럼 원래는 통과도로는 몇 미터죠? 통과도로. 일반적인 소유너비, 통과도로 4m.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4m야. 도로하고 대지가 접하는 게 2m 이상 접하라고 했던 건 접하는 거고, 도로 자체 너비는 원칙적으로 몇 미터? 4m. 보행과 통행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되는 게 원칙이잖아. 그렇게 4m가 그게 소유너비예요. 근데 조심할 건 소유너비 이코로 4m, 그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막다른 도로 있었죠. 더 이상 앞으로 지나갈 수 없는 도로. 그럼 어떤 때는 2m도 있고, 어떨 때는 3m도 있고, 어떨 때는 6m도 있고, 어떨 때는 4m도 있고, 그죠?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소유너비는 그 상황에 따라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 최소한의 너비를 소유너비로 부른다. 그럼 일반적인 통과도로는 너비가 몇 미터인데? 4m인데, 현재 몇 미터밖에 안 되는데? 2m.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줄여서 소유너비 미달도로.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죠.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몇 미터가 되는데 3m가 되는데 현재 2m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어디가 건축선일까? 원래는 어디라 그랬죠? 원칙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요거네. 그죠?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요 선이잖아. 그죠? 요게 건축선일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걸 건축선을 하지 않고 어디를 건축선한다? 그 도로의 무슨 선으로부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유너비의 2분의 1만큼 후퇴한 선. 그럼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유너비의 2분의 1. 그럼 소유너비가 이 통과도로 몇 미터라고 했는데 4m라고 했는데 4m 2분의 1? 2m. 여기 2m가 또 이쪽으로 2m 구도가 중심선에서 2m가 2분의 1씩 후퇴한 선이죠. 그리고 요 빨간 선, 요걸 뭐라 하자? 요걸 건축선을 하자. 왜 그랬을까? 그리고 건물은 건축선 뒤로만 지라 그랬죠? 그럼 뒤가 어디야? 이쪽이죠. 건물은 여기만 지라는 얘기죠. 이쪽으로 지라는 얘기야. 이건 반대쪽. 이쪽으로만 건물 지라. 요 4m 내에 들어있는 여기는 건물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도로는 몇 미터지만? 2m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총 몇 미터가 돼? 4m잖아. 중심선에서 2m씩 아까 물러났으니까 총 4m죠. 이건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최소한의 너비 3m죠. 그 안에는 건물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도로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건축법상의 도로 내려면 몇 미터가 필요해? 4m가 필요하니까 여기는 건물 짓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선을 이렇게 정하도록 법에서 만들어 놓고 그때 도로하고 이 건축선 사이에 있는 요 면적들 요 면적 있죠? 요거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이 사람들 각각의 땅인 거 맞아. 땅인 거 맞아. 인정해. 그러나 요거는 아예 대지 면적에서 빼버려. 뭐로 보겠다? 도로 예정지로 보겠다. 아예 저건 장차 도로가 될 땅이야.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서 아예 빼버리고 이건 도로 예정지로 보자. 그래서 이건 대지 면적 제외되고 요것만 대지 면적이고 요것만 대지 면적이고 요거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까지. 자, 그런 이유는 장차 여기다 도로를 내게 되면 몇 미터짜리 도로 내야 돼? 최소한 4m짜리 필요하잖아. 그럼 나중에 도로 낼 때는 보상비 줍니다.
이 사람들 땅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이 사람들 땅은 맞기 때문에 보상비는 나중에 줍니다. 대신 여기는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이 없잖아. 건물이 요 뒤로만 졌잖아. 그럼 도로 낼 때 여기까지는 그냥 도로 내기가 여기는 건물이 없으니까 철거할 건축물이 없죠? 보상비도 적게 나갈 것이고 도로 낸 것도 쉽게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아예 4m 되는 이 공간에는 아예 그러니까 건축물을 못 짓게끔 아예 만들어놔서 나중에 도로 낼 때 쉽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래서 건축선을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반면에 이쪽은 뭐더냐? 이쪽 한쪽 도로의 한쪽이 경사지나 또는 하천이나 철도나 선로 같은 게 나 있대. 그럼 이렇게 여기에 경사지나 하천이나 철도, 선로 같은 게 여기 나 있대요. 그럼 이 부분 있잖아. 여기는 더 이상 도로를 이쪽으로 넓힐 수 있어? 못 넓혀? 못 넓히잖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어디가 건축선일까? 그때는 이 경계선, 요 경사지 등이 있는 하천이 있는 경계선으로부터, 이 경계선이야. 여기로부터 몇 미터? 4m가 물러난 선. 요걸 소유너비만큼 물러난 선이야. 그때 소유너비가 이건 통과도로 가정하면 4m로 가정하고, 그럼 소유너비만큼 물러난 선, 요 선을 뭐라 하자? 건축선. 현재 도로는 몇 미터? 2m. 근데 2m 더 들어간 이걸 건축선. 이렇게 하자. 그 건물을 어디 만져라? 그 뒤로 만져라. 이렇게 되죠. 그때 요 부분도 대지 면적에 포함시킨다, 제외시킨다, 제외시켜라. 이것도 아예 처음부터 도로 예정지지. 이것도 대지 면적에서는 제외시켜라. 다만 진짜 도로 만들 때는 보상비 드려야 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는 뭐도 있더냐? 지정건축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지정한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해놓은 거야. 이건 법정건축선이라고 그래요. 법을 정한 건축선이야. 반면에 이거는 자, 현재 도로 너비가 몇 미터랍니까? 20m. 엄청나게 넓은 도로죠. 그럼 이렇게 정상적인 도로야. 전혀 문제되지 않아. 도로가 좁아? 아니요. 미달도로 아니야. 소노 미달도로 아니야. 정상적이야. 그럼 원래는 건축선이 어딜까?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이게 원래는 건축선이죠. 원래는. 그런데 여기를 관할하고 있는 누가 있어? 특시특도 시장수 구청장. 원칙적인 허가권자들. 그럼 여기는 강서구청장이죠. 그럼 구청장이 뭐 한답니까? 야, 안 되겠다. 여기다가 바짝 붙여 건물 짓지 말고 도로변으로 또 조금 더 물러나서 여기다가 건축선을 내가 지정해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이 지정해 줄 테니까 건물은 건축선 뒤로만 져라. 이 부분에는 짓지 말랍니다. 요때 요 선을 무슨 말을 한다? 이걸 지정 건축선이라고 한단다. 별도로 지정한 거야. 왜 해줘야죠?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최대 얼마까지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이건 지정수는 도시에서만 지정해요.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최대 몇 미터까지? 4m까지. 요 도로변으로부터 최대 4m까지 건축을 지정해서 요 안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요때 요 빗금치 면적 있죠? 요건 대지 면적에 뭐 한다? 포함시킵니다. 이 사람들 각각의 대지 면적에는 들어가. 다만 건축만 질 수 없는 땅이지, 건축만 질 수 없지 대지 면적은 포함시킵니다. 아까 이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도로 예정지로 본다 그랬죠? 요거는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도로니까 도로를 더 넓힐 필요는 없고 건물만 못 짓게끔 했지, 사실은 대지 면적에는 포함시키고 건물은 요 뒤로만, 요쪽만 건물 짓도록 하지만 전체 대지 면적에는 포함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나중에 도로 만들 때 더 넓혀? 아니, 안 넓혀요. 도로 만들 것도 없어. 20m 정상도로야. 만약에 더 넓힌다면 그때는 그냥 보상비 주고 소용해야 되겠지. 그건 나중에 별도로 갑니다. 자, 저까지. 근데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는 건 요겁니다. 건축자. 건축선에서 나머지 이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정리하시고, 요거 지정건축선도 도시지역에서 최대 몇 미터까지 정할 수 있다? 4m. 요거만 한 두세 번 났었어. 그리고 이거는 10년 동안에는 아직 안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도시지역에서는 지정건축선 최대 몇 미터까지? 4m까지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요거는 났었고, 그 다음에 건축제한은 자주 납니다. 요거는. 자, 건축제한이 뭘까? 자, 지금은 요건 어떻게 본 거죠?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평면도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려다본 평면도야. 이거는 옆에서 서서 보자. 측면도 또는 인면도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는 거야. 자, 지금 도로가 어디죠? 이게 도로이고, 요렇게 된 여기가 도로입니다. 여기까지가 도로야. 이건 뭐죠? 이쪽은 대지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하늘 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바라보는 거야. 근데 도로를 갖다 굳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죠? 왜 도로를 이렇게 표시하죠? 도로를 가운데가 볼록하게 올라오게 그려. 원래 도로를 실질적으로 다 설계도면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왜 이렇게 그리죠? 왜 도로가 가운데 볼록해? 여기 무슨 선 있어요? 가운데 중심선이요, 중앙선이요. 운전하다가 가운데 중심선이라고 말할까요? 도로 중앙선 있잖아. 그 중앙선 있는 데 쪽에 만약에 이게 움푹하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 올 때
빗물이 어디 고여? 가운데 고이잖아. 그럼 차 달리다가 쫙 하면 물을 갖다 쫙 뿌려버리면 건너편에서 오던 차 얼굴 앞에 쫙 뿌려버리면 앞에 하나도 안 보이죠? 가끔 경험해 안 해? 하죠. 그런 도로를 뭐라 부른다? 불량도로. 불량도로죠. 잘못 만든 거죠. 그 지랄로 만들면 안 되죠. 그 사고 나라는 거지. 그래서 원래 도로는 가운데가 약간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셨죠? 물론 커브길 꺾는데 그런 데는 그 원심력 때문에 약간 이쪽이 더 훨씬 낮고 이쪽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어. 원심력 방향 때문에. 도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커브 꺾는 데 있잖아. 속도 빠른데. 거기는 도로가 평탄하지 않아요. 약간 바깥쪽이 더 높고 안쪽이 더 내려. 그래 이렇게 도로가 경사져 있어. 그러니까 달리는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튕겨나가지 못하게 도로를 약간 가죠. 몰았죠. 네, 그런 것들. 실제로 도로도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일반 도로는 평탄하게 만드는데 그때 가운데를 약간 높게 한다. 그래서 빗물이 이쪽으로 흘러내리라는 얘기야.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죠? 여기 뭐 있어? 배수구 있잖아. 그죠? 일리 나가서 일리 내려가면 이거죠? 여기 우수관. 밑에 우수관이 있죠. 그래서 우수관도 물이 흘러들어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돼서 이게 대지야 지금. 그럼 건축선의 수직면이 어디 있다냐? 건축선이 도로로부터 좀 떨어졌대. 아까 이거야.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건축선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건축선의 수직면. 왜? 하늘로 다 올라섰잖아. 건축선이. 이건 하늘에서 내려다본 건 선으로 다 이렇게 평면이지만 옆에서 보면 이게 선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야. 건축선의 수직면이라고 부르고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대. 뭐가? 건축물이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넘는 구조라는 게 어떻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넘었잖아. 그죠? 여기는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디는 괜찮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어. 지표 아래. 어디죠? 지하. 땅속에. 요거 넘었잖아. 지금. 그죠? 지하는 요만큼 넘었잖아. 요거 괜찮다? 예, 이건 괜찮다.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 지금은 이게 도로야. 그 다음에 건축선이 어디 있을까?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을 기준으로 해보죠. 원래는. 그럼 도로와 대지가 접하니까 이거죠?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이걸 건축선으로 하자. 그럼 여기다 건축선을 생각해봐. 그럼 건축물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랬으니까 맞아. 건축물의 담장 넘지 말랬으니까 넘으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뭘 열었더니 지금 안 넘고 있었어. 근데 뭘 열었어? 출입구 창문을 열었어. 밖으로 열었잖아. 밖으로 열으니까 밖으로 나가면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버렸죠. 출입구하고 창문이 지금 넘어버렸죠. 이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된다면 틀려버려.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어딜까?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얼마? 4.5m 이하 되는 부분. 그럼 도로면, 도로 중심면, 중심부로부터 몇 미터? 4.5m 되는 요 이하 되는 부분. 요 밑에 쪽 이쪽으로는 요렇게 출입구나 창문 밖으로 열었죠. 이래서는 아니 된다. 요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는 괜찮다? 4.5m 초과되는 부분. 초과되는 부분 있죠? 여기는 넘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닫았을 때는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야. 닫으면 안으로 들어가야 돼. 창문하고 출입구를 열었을 때 바깥쪽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어디까지만? 도로면부터 4.5m. 이 4.5m가 무슨 뜻이다 그랬죠? 원래 4.5m의 의미가 뭐야? 4.5m라는 게. 이거 왜 4.5m라는 걸 만들었어? 도로면으로부터 4.5m 했어. 그럼 도로의 4.5m라는 높이가 무슨 의미입니까? 도로에 차량이 지나가는데 그 차량에 화물차에 짐을 실었어. 또는 차량의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 최대 높이가 얼마? 4.5m. 그 4.5m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다?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때 최대 높이를 말합니다. 저거 넘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제일 쉬운 게 지나가다 보면 저기 십자로 도로 같은 데 보면 저기 있잖아. 안내표지판. 안내표지판이 어느 쪽에 있어? 도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 위에다 공간에다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저쪽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길게 나와 있잖아. 근데 이게 차량의 높이가 그냥 아무렇게나 실으라면 한 6m 짐을 실었어. 높이를. 6m를 실었어. 지나가다 어떻게 될까? 그 안내표지판 다 작살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차량의 높이를 통할 수 있는 걸 최대 높이를 정할 수밖에 없어. 이거 넘지 말라. 그 높이가 법적으로 몇 미터다? 4.5m. 가장 쉽게 하는 게 어디냐면 고속도로 달려갈 때 터널 있잖아요. 터널마다 다 최고 높이 써 있잖아. 몇 미터야? 4.5m야.
뭐 관심도 없었지 뭐 애울 일도 없고 그죠? 예, 지나가다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터널 통과 높이 써 있는 거 보세요. 몇 미터다? 4.m. 그러니까 원칙은 4.m야. 다만 우리 이런 일반적인 길 지나가다가 옆에 철도가 있고 그 밑으로 다 지나가는 굴다리라고 있잖아. 굴다리 지나갈 때 보면 4.5m가 안 되는 것도 있어. 어떨 때는 최고 높이 3m, 3.5m, 뭐 3.5m, 4m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 그거는 밑에를 갖다 들파서 그래. 더 깎았어야 돼. 그래서 더 높이를 4.5m까지 했어야 되는데 가끔가다 통과 높이 주의해가지고 3.5m 이렇게 된 데 있어. 거기를 몇 미터 차가 지나간다? 4m 차가 지나가다가 굴다리 들이받아가지고 그때 막 파손되고 거기에 차도 찌그러들고 막 이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통과 높이가 4.5m가 안 되는 그런 적이 많아요. 또 어떤 때는 저 도로 도수공사 한답시고는 다시 아스팔트 깔잖아. 그럼 원래는 어떻게 깔아야 돼요? 깎아내야 돼. 깎아내고 다시 그만큼 쌓아야 되거든? 근데 이 새끼들이 옛날에 하는데 보면 안 깎았었어. 그냥 위에 또 덮고 덮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덕지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위에가 낮아져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4.5m라는 건 화물차가 짐을 싣고 통행할 수 있는 최대 높이 4.5m 기억하시고 그 이하에서는 출입구나 창문을 밖으로 열었다가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지나가는 자동차가 다치고 작살내버린다는 얘기야. 열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열으라는 얘기야? 이런 데서 어떻게 열으라는 얘기야? 옆으로 열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이쪽 당겨서 열어야지. 옆으로 열거나 안쪽으로 당겨야지. 바깥으로 열지 말라. 이해되죠? 그럼 어디는 괜찮아? 4.m 초과되는 부분은 부딪힐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차량이 어차피 그 높이까지는 안 오니까 거기는 너무도 괜찮다. Understand? 예. Understand? Yes. Yes. 예, 거기까지. 자, 이제 건축물의 구조재료 설비라는 게 나오죠? 이때 건축물의 구조재료 설비는 아주 잡다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실질적으로 법조문에 보면 한 50가지 정도 돼. 50개 정도 돼요. 그걸 다 외운다? 미쳤냐? 그죠? 예, 못 외웁니다. 첫 번째는 뭐 한다? 그냥 아는 건 아는 대로 풀고, 모르는 건 찍으십시오. 근데 아는 거 풀 확률은 10분의 1밖에 안 돼. 예, 10분의 1밖에 안 돼. 나머지는 안 합니다. 왜? 워낙 많아. 그 수많은 걸 다 구조재료 설비를 다 외운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찍어서 정리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건 보지 말자. 아셨죠? 그렇게만 간단히 정리하고 먼저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험 문제가 자주 납니다. 그중에 가장 여기서 구조재료 설비에서 가장 많이 난 건 이거야. 구조안전 확인 대상.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납니다. 요거는 꼭 정리하실 것. 무슨 내용일까? 자, 건축주가 뭐 받았습니까? 건축허가 받았어. 그러면 공사 시작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몇 년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2년, 공장 3년, 정당한 사유겠다고 인정된다? 1년 연장. 지난주 했잖아. 그죠? 왜 대답들이 시원찮아. 복습 안 했지? 다시 건축허가 받았다. 몇 년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2년, 공장 3년, 정당한 사유겠다고 인정된다? 1년 연장. 그렇게 척척 기본적으로 정리해. 자, 그러면 건축허가 받았으니까 원칙적으로 2년 내에 뭐 해야 돼? 공사 시작해야 돼. 착공신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허가권자한테 착공신고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돼. 뭘 가져가래? 누구한테 가? 설계자한테 가가지고 이 건물이 구조적으로마다 안전하다는 확인 서류를 받아야 돼. 설계자한테 가서 이 건물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인 서류를 받아서 착공신고할 때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되는 그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되는 건축물들이 어떤 걸까? 어떤 것들은 그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될까? 요거야. 어떤 건축물? 첫째, 2층 이상 되는 건축물을 지을 때 2층 이상 되는 거. 연면적 200m 이상 되는 거.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10m 이상. 6, 7, 8번은 외우지 말고 첫 번째 지지라고 한다니까 빼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요까지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하다?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와. 2층 연이 연면적 200제부터 2층 연이 높 13 높이 13m 높 13 처구 처마 높이 9m 처구 기기 10 기둥과 기둥 사이 10m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중국 특자는 빼버리자. 그럼 뭐다? 단공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럼 어떻게 온다? 2층 연이 노빌상 처구 기기 10단공. 그럼 이렇게 와. 어떻게 온다? 2층 연이 높일상 처구 기기 10단공.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하다?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된다. 시험 문제 자주 나는 것들이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 저 숫자들이 말장난합니다. 높이
10m 이상 되는 높이 10m인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OX, X 13m부터죠. 처마 높이는 9m고 근황 건축물 높이는 13m야. 그래서 이 숫자들 사이 이런 걸 조심해서 외우셔야 되고 어쨌든 숫자들 암기해야 될 것. 자, 여기 내진 능력 공개라든지 여기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은 지금은 보지 않아요. 나중에 아마 문제에서 일부 예상 문제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은 시험 문제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일단 생략하자. 자, 이제 넘어가서 뭐 나오죠? 건축물의 설비와 관련된 게 나옵니다. 자, 설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피난 안전구역이 제일 중요해요. 그건 시험 문제 2번 났었어. 피난 안전구역은.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관심사 있더냐? 요 건물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요. 이 건물이 뭐죠? 이거 롯데타워, 롯데월드, 롯데월드입니다. 102층까지 있잖아. 그럼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 피난 안전구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층에. 여기가 피난 안전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층들이야. 몇 층이다? 22층, 40층, 60층, 83층, 102층. 이게 쭈루룩 피난 안전구역이 설치했습니다. 요거 어떤 건축물에다가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할까? 여기 보니까 여기는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도달하면, 거기 가보면. 그럼 피난 안전구역이 뭐예요? 이게 방독면이라든지 또는 사람들 가스에 연기에 질식했을 때 심장이 멈춰버리면 뭐야 돼? 심장 충격기라고 있죠. 제세동기. 그 제세동기를 심장 충격기로다가 사람들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화재 발생 시에 가면 연고 같은 거, 치료제 같은 연고도 있고 화상 입은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각종 도구들이 여기 설치되어 있고 더 나가서 중요한 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피난용 승강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별도의 엘리베이터가 따로 설치됐습니다. 이런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별도로 피난용 승강기라고 일반 승강기라고 피난용 승강기로 따로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 된다. 그런 걸 뭐라 부른다? 피난 안전구역. 그러니까 저런 큰 건축물에서는 반드시 뭘 찾아야 돼? 피난 안전구역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몇 층 이상 되는 건축물에 어떤 건축물에다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층 건축물에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합니다. 무슨 건축물? 고층 건축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용어 정의할 때 고층 건축물은 둘로 나눈다 그랬는데 뭐뭐로 나눈다 그랬죠? 고층 건축물 해놓고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 합쳐서 뭐라 부른다? 고층. 왜? 30층 이상 50층 미만은 준초고층이죠? 50층 이상은 초고층이죠? 그럼 3층 이상은 전부 다 뭐라 부른다? 고층. 그러니까 고층은 초고층과 준초고층으로 구분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 그러다 보니까 고층 건축물은 초고층과 준초고층 두 가지를 합친 게 고층이야. 그래서 고층 건축물에 피난 안전을 설치한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근데 어떻게 설치할까? 첫째, 고층 건축물은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몇 개 층? 30개 층마다 몇 개 하나? 1개소 이상을 설치하라. 이게 괄호로 써놓고 30하고 1자를 괄호 쳐놓고 시험 문제를 냈었어. 그래서 30개 층 이내마다 몇 개 층? 1개소 이상을 설치하라. 30개 층 이내마다 1개소 이상. 그래서 보세요. 여기 지상으로부터 몇 개 층? 22층. 30개 층 이내죠? 그렇잖아. 또 여기서부터 또 30개 층이야. 그래서 또 몇 층? 40층. 여기서부터 30개 층 이내. 또 60층. 이런 식으로 이거는 30층 되는 데마다 딱딱 설치한 게 아니고 그냥 한 20몇 층 되면 거기 사이사이에다 설치했어요. 처음에 이거 내가 나왔을 때 이 퍼대기를 했거든. 30개 층이 말이 안 된다. 내가 이랬거든. 왜요? 생각해보세요. 불이 몇 층에서 난지 아세요? 31층에서 불이 났어. 내가 몇 층에 있었어? 32층에 있어. 그 밑으로 내려가 못 내려가? 못 내려가죠. 31층이 불 났는데 내가 내려가면 불덩이를 떠들어가는데 타 뒤지라고? 그럼 못 내려가잖아. 그럼 어디 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 몇 층에서부터? 32층에부터 30층에다 만들어 놓으면 60층이잖아. 그럼 30층 다음에 60층 있죠? 그 60층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32층에서 60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 뛰어 올라가야 돼? 아, 연기가 밀려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 빨리 뛰어 올라가지. 그죠? 뛰어 올라가다 뭐 한다? 심장마비 걸려 뒤져버린다. 여러분, 한 28층을 뛰어 올라가 본 적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 무슨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무슨 내가 운동선수도 아닌데 올라가다가 한 10개 층만 걸어 올라가다 어떻게 돼요? 숨이 턱턱 막히는데 거의 28층을 뛰어 올라간다? 뒤지라는 소리지. 그게 살라는 소리냐? 요 퍼대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여기는 몇 개 층마다 한다? 20개 층 약 왔다 갔다 하는 고상에서 20층 약간 넘는 요 정도마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뭐 하여튼 그냥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한 건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30개 층이야? 내가 볼 때 몇 층이다? 20개 층 이내마다 만들라고. 이것도 너무 많아. 15개 층 이내마다 만들라고 했어야 돼. 근데 어쨌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현재는 30개 층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무슨 건축물은? 준초고층물은 어떻게 할까? 아까 준초고층이 몇 층이죠? 30층 이상 50층 미만. 그럼 예를 들어서 40층짜리라고 생각해봐. 그럼
그럼 40층짜리는 준초고층이다 아니다? 40층은 준초고층 맞죠? 30층 이상 50층 미만이니까 40층짜리는 준초고층이죠. 어디다 설치할까? 개념을 생각해봐. 전체 층수의 2분의 1. 그럼 40층의 2분의 1. 20층. 상하 5개층이네. 그럼 20층에서부터 위로 5개층, 밑으로 5개층, 상하 5개층이네죠? 거기다가 일개소를 설치하라. 그 말이야. 그럼 결국 15층부터 25층 사이에다가 하나를 이상을 설치할 것. 그렇게 한 건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아셨죠? 그래서 저 두 가지는 기억합니다. 자, 난간. 이거는 상식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난간 설치하잖아. 어디에 설치하죠?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 되는 노대들. 노대가 뭐죠? 이슬로자, 건축물 대자야. 이슬이 건축물 부분에 닿는 부분이 어디야? 이슬이 쌓이는 부분이 어디야? 건축물로부터 밖으로 돌출된 부분. 그죠? 건축물의 밖으로 돌출된 부분이 밖으로 돌출되니까 이슬이 내릴 수밖에 없죠. 그죠? 건물 내부에는 이슬 안 들어와요. 건물 바깥쪽에 돌출된 부분이죠. 그걸 뭐라 부른다? 노대. 그래서 우리 반은 뭐가 있었어? 베란다 뭐 그런 거 있었죠. 우리 베란다를 부르지 않는다. 우리 아파트는 뭐라 부른다? 그 발코니 같은 것들 이거 다 노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건물의 바깥쪽으로 펴놓는 이런 것들 이거 노대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정사라면 잘못하면 뚝 떨어지면 안 되죠. 떨어지지 말라고 뭐 설치한다? 난간을 설치할 거. 높이 1.2m 이상 되는 난간 설치할 거. 예,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한 저런 노대에는 사람들 떨어지지 말라고 1.2m 이상 되는 난간을 설치할 것. 자, 피난광장 설치가 있는데 이거 너무 복잡해. 지금은 넘어가자. 자, 헬리포트라는 거 설치하는 게 있어요. 헬리포트가 뭐죠? 헬리콥터 착륙장. 헬리콥터 착륙장. 이걸 헬리포트라고 합니다. 어디 설치할까?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되는 바다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뭐라고?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되는 바다 면적의 합계가 얼마가 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위에 지붕이 무슨 지붕으로 돼 있다? 첫째는 평지붕, 하나는 경사진 지붕. 평지붕으로 됐을 때 또는 경사진 지붕으로 됐을 때 각각 요 지붕에다가 뭐 설치를 한다? 첫째, 평지붕이면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또는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그게 첫 번째 평지붕이고, 만약에 무슨 지붕이라면 경사지 지붕이라면 여기는 헬리콥터 착륙장 만들어요? 헬리콥터가 여기 앉을 수 있어? 무슨 헬리콥터가 잠자리냐? 그죠? 여기 어떻게 앉아? 꼭 삐죽한다,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다가 요 삼각형 되는 이 속에 있죠? 요 안에다 뭐 설치한다? 방을 만들으래요. 요 안에다 방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으래. 그 방은 뭐로 돼 있어? 벽으로 돼 있고 방화문으로 돼 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다가 좀 분리해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좀 참고 있으면 나중에 구조대가 구하러 올 때까지는 그 속에서 대피하고 있으랍니다. 그 공간을 뭐라 부른다? 대피공간. 대피공간을 설치합니다. 따라서 전제 조건은 11층 이상이래. 여기 왜 11층일까요? 왜 11층 이상부터 이런 게 필요하죠? 11층, 그러니까 10층 이하짜리 되는 건 필요가 없어. 10층 이하짜리 건물에는 11층 이상 되는 부분은 이런 건물일 때만 필요합니다. 피난 저런 것들이. 자, 여기 헬리포트나 대피 공간이 왜 그러죠? 요 11층의 의미가 뭐냐? 요새 불이 났을 때 고가 사다리가 밖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사다리를 올리잖아.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 태우고선 끄집어 내릴 수 있죠? 그게 이 법을 만들 때는 고가 사다리가 몇 층밖에 못 올라가던 시절이냐? 10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11층까지는 고가 사다리가 안 닿아요. 그럼 결국은 외부에서 화재냈을 때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야. 밑에서는 연기는 올라가지 계단도 못 내려가지 엘리베이터 서버렸지. 그 다음에 밖에서 구조해야 되는데 이 고가사다리가 몇 층밖에 못 가? 10층까지. 그럼 11층 이상은 어차피 외부에서 구출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다? 옥상에다 이런 헬리포트 같은 거 설치하거나 아니면 대풍관에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 내부에서 구출하는 건 한도가 있으니까. 아셨죠? 그게 고가사다리가 안 닿는 부분이 11층. 요새는 25층까지도 올라가. 25층까지도. 근데 이 법 만들 때는 10층밖에 못 올라가던 시절이었어. 그래서 11층이야. 두 번째, 11층 이상 되는 바다 면적의 1만 제곱미터. 요 1만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11층 이상 되는 부분만이야. 밑에 1, 2, 3, 4, 5, 6, 7, 8, 9, 10층. 10층까지 바다 면적은 중요하지 않고 11층 이상 되는 부분의 바다 면적만 1만. 1만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구출할 수 없는 층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왜?
1만 제곱미터나 되니까 면적이.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대피할 곳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옥상에다가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대풍화를 설치해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주자. 아셨죠?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만들 때는요.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야.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이 만드는 거지. 그냥 만드는 건 아닙니다. 어디 갔어? 응? 치매 증세. 여기 있다. 저 속에서 박혔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뭐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피난 안전시설에 관한 게 나오는데 이 피난 안전시설은 그냥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림이고 여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나온 참고자료인데 한번 보도록 하고 승강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정리하죠. 최근 10년 내는 시험 문제가 안 나고 있어. 옛날에는 몇 번 났었거든. 근데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승강기 엘리베이터 있잖아. 언제 설치하죠?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입니다. 6층 이상 되는 건축물인데 연면적이 얼마나 된다? 2000 이상 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 3층짜리도 설치했던데요. 그건 뭐예요? 건축주 마음대로 설치한 겁니다. 그거 설치한다고 법적으로 걸리는 건 아니야. 지금 불편해서 3층짜리라도 하겠다는데 그건 지 맘이고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건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 이 뜻이야. 근데 비상용 승강기도 있어요. 이 승용 승강기에 더하여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래. 높이가 얼마를 초과할 때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이 높이가 31m를 초과한다는 건 한 개층을 예를 들어서 약 3m로만 쳐도 한 10층 정도 되죠? 한 10층 정도 되는 그걸 초과되는 건축물이라면 이건 층수로 계산하잖아. 높이로 계산해요. 높이 30m를 초과한다면 그때는 승용 승강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도 설치할 것. 두 번째. 세 번째 뭐도 있다? 피난용 승강기. 아까 제가 무슨 건축물에다? 고층 건축물에 아까 뭐 설치했었죠? 좀 전에 고층 건축물에 피난 안전구역 있다 그랬죠? 그 피난 안전구역에 뭐가 있단다? 거기에 피난용 승강기를 거기다 설치하는 거야. 피난 안전구역에 피난용 승강기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때 승강기 한 대당 승강장 바다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됩니다. 우리 승강장 바다 면적이 뭐죠? 승강장이 어디야? 우리 저 엘리베이터 타는 데 있잖아. 승강장이 어디야? 엘리베이터 앞에 그거 공간.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려고 대기하고 있잖아. 서 있는 공간. 그게 승강장이야. 버스 승강장이 어디야? 버스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 공간. 그게 버스 승강장이잖아. 그러니까 승강장, 여기 엘리베이터는 바로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는 그 면적, 그게 최소한 6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만들어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화재 발생하면 막 몰려오잖아. 그 몰려온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최소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 두 사람만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들 어디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최소 면적은 6제곱미터는 돼야 사람들이 그 안에 바글바글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 되면 얼른 타고 내려가고 또 대기하고 그렇게 하라고. 최소 면적 6제곱미터를 알아. 뭐 이렇게 법적으로 세부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진흥형 건축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진흥형 건축물이 뭐죠? 진흥형이라는 게 여기 써있네. 빌딩의 알파고화. 참 어떤 새끼가 생각하는 건지 우리 이렇게 써서 빌딩을 멋있게 또 알파고화. 알파고가 뭐죠? 바둑 둘 때 인공지능. 저 알파고하고 이세돌이하고 해가지고 딱 이세돌인가? 한 번밖에 못 이겼지. 그러면 커제도 못 이기고 아무도 못 이겼어. 인공지능의 그 바둑하고는 이제는 인간하고 싸우면 인간의 100점 대패할 수밖에 없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왜? 그거는 수백만 개의 기부를 갖다 다 정리하고 그걸 또 지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지들이 그걸 갖다 발전시켜.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영역으로서는 그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겠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빌딩을 뭐 시킨다? 인공지능화 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지능형 건축물이라 그래. 지능형 건축물,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겨울에 집에 갈 때 그 혼자 사는 집에 혼자 밤에 들어가려면 첫째 꼼꼼하죠. 기분 나쁘죠. 두 번째 춥죠. 보일러 꺼놨었으니까. 그럼 따뜻하게 하려면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출발하면서 20분 전에 보일러 작동시켜. 여기서 따뜻 하면 보일러 작동돼.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올라가면서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따뜻 작동하면 안에 불 다 켜지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또 우리 딸내미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뭐 해야 돼? 또 핸드폰을 보면 우리 딸 다 보여. 요년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거나 확인할 수 있어. 또 뭐 하고 수 있어. 화재가 났어. 주방에 불이 났잖아. 그죠? 그러면 뭐에서 울린다? 내 핸드폰에서 띠띠띠띠 하고 울려줘.
플러스라고 하는 거 알려줘 여기서. 이렇게 내가 건물을 직접 들어가서 관리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외부에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뭐라 본다? 인텔리전트 빌딩 지능형 건축물이라고 그러죠. 이런 건축물은 그만큼 건물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잘 되고 있는 것만큼 니들한테는 혜택을 주겠대. 뭘 혜택 준대? 첫째, 조경은 어디 갔어? 조경은 85%까지만 하도록 해주겠대. 그럼 원래 조경할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법적으로? 그 조경 면적의 100분의 85까지만 조경하면 되지. 그럼 15%는 조경을 면제시켜준다는 얘기야? 안 하죠. 대신 용적률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있죠? 이 높이는 얼마까지 해준다? 100분의 115까지. 그리고 용적률도 15%더 키워주고 높이도 15%더 높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진ing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은 얼마나? 15% 줄여주고 용적률하고 높이지 않은 이건 얼마까지 한다? 이거는 100분의 115까지 해주겠다. 그래서 조경, 용적률, 높이 해가지고 잘 읽어보니까 무슨 글자가 보여? 조용필이가 보이잖아. 조용, 높일 해가지고 높이 해가지고 높일 해서 조용필이라고 보여. 그래서 조용필이라는 그 가왕이 나오고 이 가왕은 뭐 한단다? 115. 115가 뭐죠? 115. 112가 뭐예요? 112. 범죄 신고. 119. 화재 신고. 114. 전화번호 신고. 그죠? 전화 부를 때 확인. 그럼 115. 이건 다 하면서 이건 모르더라고. 이건 뭐다? 전보. 축전 보낼 때, 조전 보낼 때. 축전이 뭐죠? 결혼식 축하합니다. 이거 보내는 거야. 조전, 삼가 조의를 표현하이다. 뭐 이런 거 보내잖아. 그게 축전 조전이거든. 그거 치고 싶으면 몇 번 누르면 돼? 115. 요새는 다 카톡으로 보내고 뭐 지리꼬로 보내니까 좀 이제 여기 거의 문 닫게 생겼어.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런 전부 치는 전화번호예요. 이게 전부 전화야. 그래서 옛날에 국회 있을 때는 한 달에 나가는 전부 값만 해도 엄청나요. 왜냐면 그때 저 사람들이 돌아가시거나 뭐 있잖아요. 직접 못 가잖아. 못 가면 그거에다가 막 국회의원 누구 이름 써가지고 이제 그걸 보내니까 이 전부를 항상 112로 보냈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조용필 오빠에게 사랑해요라는 전부를 몇 번을 누르면 된다? 115로 치면 돼. 그래서 조용필 오빠 사랑해. 해서 몇 번 눌러야 돼? 115 치면 된다. 오케이? 예, 여기까지가 바로 구조재료 설계하고 하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나오죠?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하고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는 우리 잠시 좀 쉬었다 들어가자. 쉬었다 가자.